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적금과 예금의 차이도 모를 때 공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요. 그런데 주변에 제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게 소문이 났는지 회사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이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십니다. 요즘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금리도 오르고 경제위기도 온다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일만 남았어. 빨리 팔아. 지금 가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바닥일 때 사려면 현금을 들고 기다려야 해. 사실 제 주변에서만 하는 말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항상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현금은 자산을 사기 위해 만들어진 약속의 증표일 뿐이다. 현금 자체는 가치가 없다라고요. 배고프다고 동전을 먹는 사람 없잖아요. 지폐로 유튜브를 볼 수도 없죠. 돈을 주고 음식을 사서 먹어야 배부를 수 있고 스마트폰을 사야 이 영상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현금은 어떤 서비스, 상품, 자산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도구죠. 유명한 부자들 중 성공의 비결로 적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경제 공부를 시작하고 부자가 되는 길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게 정말 기초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기 주먹만한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돌이죠. 한 남자가 그 돌을 들고 집에 왔는데 쌀장수가 와서 그 돌을 주면 쌀 한 가마니를 주겠다고 합니다. 돌은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남자는 신나서 바로 돌을 주고 쌀을 받았죠. 그런데 남자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까 돌을 주었던 곳에 비슷한 돌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게 생각났거든요. 당장 달려가서 거기 있던 돌들을 전부 주워옵니다. 가는 동안 힘들고 무거운 걸 들고 오느라 땀도 뻘뻘 흘렸죠. 그래도 이게 쌀과 바꿀 수 있는 돌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줄 몰랐어요. 다음날 남자는 쌀장수에게 가서 돌을 가져왔으니까 또 쌀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쌀장수가 오늘은 돌 2개를 줘야 쌀 한 가마니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돌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돌 2개를 주고 쌀 한 가마니를 샀습니다. 며칠 후 주먹만한 돌을 주면 쌀로 바꿔준다는 소문이 마을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을 샅샅이 뒤지면서 돌을 찾았죠.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모은 돌을 싸매고 쌀장수를 찾아갔죠. 쌀장수는 쌀이 지금 한 가마니밖에 없으니 돌을 가장 많이 가져온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쌀의 가격은 돌 10개가 되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물가는 계속 상승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10년, 15년 전만 해도 친구들이랑 10,000원에 안주 3개 세트 이런 거 시켜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은 점심 한 끼도 10,000원에 해결하기 힘들어졌죠. 내가 10년 전에 10,000원을 통장에 넣어두고 지금은 안주가 3개가 10,000원인데 비싼 것 같아. 더 싸져서 4개 세트가 되면 그때 사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지금 한 끼도 못 사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아반떼 아시죠? 저도 오래 탔던 차인데 아반떼 가격을 시대별로 볼까요? 편의상 기본 모델 금액으로 볼게요. 2005년 902만원, 2010년 1198만원, 2015년 1384만원, 2020년 1570만원, 2022년 1866만원, 2005년보다 거의 2배가 되었죠. 그럼 2025년, 2027년에 아반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1866만원보다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닌 자동차도 가격이 오르는데 부동산의 가격은 그대로 있을까요? 물론 가격의 변동은 있습니다. 자동차도 최근에 반도체 같은 부품의 공급이 안 되면 중고차가 더 비싼 상황이 생기죠. 또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차를 팔 때 시세보다 싸게 파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희소성 있는 차, 클래식카는 오래되었어도 비싼 경우도 있죠. 차도 이렇게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차 가격은 오르죠. 그렇다고 차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현금을 벌면 자산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가치가 오르는 것은 결국 자산이거든요.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자산을 사고 자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또 자산을 사고 계속 반복해서 자산을 모아가면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고 시작하세요. 현금의 가치는 떨어진다. 가치가 오르는 자산으로 바꿔놓자.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